네, 체크해 볼 만한 증권사 레포트 한번 살펴봐 드리는 시간인데요. 요즘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뭐 종료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매수 쪽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 기대감도 여전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적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 이제 10월 24일 날 엊그제 그 네,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네, 제목은 뭐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 미국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수급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물론 이제 11월 달은 당연히 11월 달에서 10월 말에 있을 네, 그 연준에서는 뭐 거의 뭐 확정적으로 거의 예상하기로는 이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12월 달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제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뭐 기대감 정도 있는 수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혹은 하더라도 그게 이제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스탠스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게 거의 막빠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럴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이 이제 일단 금리 사이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거란 기대감이 좀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되고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계속 금리를 높여가게 되면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우리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시장 영향을 지금 계속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장기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은 네, 이 장기 금리가 높아진 그거 자체가 네, 그 자체가 예를 들면 이제 연준이 뭐 굳이 어떤 특정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더라도 네, 금융시장에 상당한 제약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장기물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게 자체가 이를테면 이제 연준이 뭐 시장에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네, 그거 자체로도 금융시장에 조금 제약을 주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물가라는 것도 지금은 여전히 이제 물가가 올라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우려감 때문에 이제 연준이 계속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건데 네,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물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금리는 거의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는 그런 시점으로 계속 이제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처럼 예, 물가 자체도 지금 상황에서 이미 고물가인데 네, 여기서 그 물가가 더 계속 높이 올라간다 이런 맥락보다는 조금 높아진 이런 물가가 길게 간다. 고금리 지속, 그러자 물가가 그렇죠. 이제 고인플레 그러니까 지속, 고인플레가 그냥 예, 더 뭐 여기서부터 뭐 하이퍼 인플레가 아니고 예, 그냥 인플레가 그냥 고인플레 정도 상황에서 길게 가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냐라는 맥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과거에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일정 기간 시간이 한 1년 이상 쫙 금리를 올렸다가 거의 동결하게 되는 그 타이밍에서 외국인 수급이 어땠느냐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그걸 얘기를 들어보면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금리 동결기가 3번 있었는데 평균 한 10개월 정도 걸렸다. 긴데요. 길죠. 10개월. 생각보다 길게 갑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당장 금리를 동결한다고 그래서 바로 다음 달에 뭐 인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상태로도 상당히 이제 길게 가는 거죠. 예, 동결을 예, 하는 그 기간만으로도. 예,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인상할 때는 통상적으로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동결할 때 동결 기간에 네, 말씀드린 그 기간 동안에 주가들이 주로 어디로 수급이 들어왔냐면 외국인 수급들 같은 경우는 가치주, 그다음에 소형주 대비 대형주. 지금이네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모든 게 이제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다가 동결이 돼가지고 시장이 뭐 요동을 치다가 다시 조금 안정을 찾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 많이 빠진 성장주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 네, 가치주 쪽으로 그야말로 이제 조금 숫자들을 기대할 수 있는 카운팅이 될 수 있는 쪽 그리고 소형주보다는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좀 이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8월 달부터 금리를 추가적으로 막 공격적으로 또 올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때 이제 물론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는 뭐 약간 대꾸복구 등락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쭉 지내온 거 보면 외국인들이 순 매수를 보여줬던 업종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 은행, 통신 뭐 이런 쪽입니다. 동결하고 나서 그렇죠. 그 이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 인하까지는 아니고 그 네. 동결 기간에. 동결 기간에 네, 지금도 진행되는 기간인 건데 그 이 얘기 뭐냐면 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상승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되다 어느 순간 상승으로 전환할 때 이미 외국인들이 사놓았던 이 업종들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우리.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금리 동결 기간, 금리를 올리다가 동결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외국인들이 자동차, 반도체, 조선, 은행 이쪽을 샀고 예, 지수 대비해서 양호한 수익을 낸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음. 이제 뭐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고 이제 올라가는 방향 쪽으로 상향 방향을 좀 잡게 되면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상반기 동안 그 엄청난 그 상승세를 보였던 예를 들면 뭐 성장 섹터나 네. 그 숫자가 잘 안 나오는 쪽 무슨 뭐 2차 전지도 해당이 되고 예. 그다음에 로봇 무슨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뭐 AI 관련해 가지고 당장 눈에 보이진 않는데 뭐 네. 성장한데도 그러면서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쪽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런 맥락보다는 가치주 쪽, 그다음에 대형주 중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종목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나 반도체,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종목들에 예.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요점이네요. 예. 밑에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음. 그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해 있는 종목들 중에서 네. 실적 훼손이 이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장이 쓸려 내려가가지고 이제 같이 좀 밀려 내려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그 불안해 보이고 뭐 금리 관련해 가지고 뭐 아니면은 저 금리든 이제 하여튼 뭐 물가든 뭐 여러 가지 지표 관련해 가지고 좀 불안한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일정의 시간이 지나고 조금 안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잦아들게 되면 지금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르게 이런 대형주들이 시세를 좀 낼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자, 여기서 장이 안정을 되찾고 자, 우상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간다면 가치주,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예. 업종은 자동차, 반도체 예. 이쪽이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